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 자본이 환경 파괴 논란 속에서도 추진해온 제주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이제 마지막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자가 수백억 원대의 빚을 갚지 못해 땅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슈 추적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분마그룹이 1조 원을 들여 해양 관광 레저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해안경관 훼손 논란 속에서도 지난해 10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도지사의 최종 사업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의 전체 부지 23만 제곱미터 가운데 20%인 4만 7천 제곱미터가 법원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여 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30일 1차 경매에서 24억 원에 팔렸습니다. 바다를 매립한 공사 비용 260억 원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빚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사업 시작되면은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이 됐어, 그렇게 뭐가 됐었는데, 그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인허가 절차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최근 법원 경매에서 팔렸다는 땅에 와봤습니다. 지금은 농경지나 임야인데요. 앞으로 사업자는 이곳에 콘도미니엄과 컨벤션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이미 진행된 1차 경매를 취소시켜달라고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한 상황. 오는 10일 나머지 땅을 놓고 진행되는 2차 경매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10일 날은 더 싼 가격에 또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것도 낙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그거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협의가 되도록 해야죠. 사업 승인을 위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던 제주도는 1차 경매가 끝난 뒤인 1월 초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거기가 이게 한두에 쌓인 빚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다 자기네는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요? 예, 토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 없이 자기네 협의가 다 잘 됐다고 하던데, 갑자기 이게. 제주도는 사업자가 부지를 100% 확보하지 않으면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치하는 바람에 환경 파괴와 사회적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예방용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회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스스로 만드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 진열대에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높은 KF 인증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위생 마스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방한 마스크가 채워졌습니다. 손세정제 매대도 텅 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불안감이 장기화되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지 공장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라서 물건이 수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수요가 몰리자 한 장에 몇백 원 하던 마스크 가격은 한 달 만에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한 봉사단체는 주방용 종이 행주로 일회용 마스크 10만 개를 제작해 경로당 등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을 통해 주로 전파되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의학계의 설명입니다. 약국에서도 마스크가 다 품절이 된 상황이고 가격도 또 올라가서 비싸고, 그래서 이 지역에 농촌 지역이든 어디든지 그 마스크 사러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에탄올과 글리세린을 섞어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는데 제주도는 원료 2만 통을 주민센터를 통해 나눠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도 원료 재고가 바닥난 상태여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공장소에 비치를 해두면 원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갖고 가서 가정에서 본인들이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재기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이러스 확산 불안감으로 예방용품 품귀가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생활 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남성이 제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격리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KTX를 이용하면서 12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뒤 지난 2일 업무차 제주해와 체류 중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특이 증상은 없지만 해당 남성을 숙소에 격리 조치했고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경과하는 7일 이후로 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12번째 확진 환자는 일본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중국인 남성으로 국내 접촉자가 666명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 A씨와 접촉했던 14명을 집중 관찰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머문 호텔의 직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확인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잠복기가 끝나는 7일까지를 최대 고비로 보고 집중관리 대상자 14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고경실 후보를 김찬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고경실입니다. 공직 생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명직을 쭉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임명직 시장을 하고 쓰레기 요일별 분리배출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정치의 행정의 한 단계 윗단계에서 일을 처리 안 하면 이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정치를 통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소명이고 어떤 그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약은 환경, 청정 공존의 환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역점적으로 임하고 싶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내가 했던 거는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게 묻어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쓰여지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쓰레기 배출 문제를 정난하게 정리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문제가 풀리면 관광도 농업도 모든 제조업체도 저는 청정 환경을 매개로 해서 살아나고 있는 우리 생존 전략이 살아날 수 있다. 각 분야마다 뭐 복지, 뭐 관광, 문화예술, 농업 뭐 이런 부분을 전부 공직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어려움을 계속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마음을 잘 안다는 거죠. 이분들에게 기분이 좋아지려면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저희 경쟁입니다. 우리 제주는 그 4.3 뭐 70년 전 일이지만 4.3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서로가 인권이 박탈되고 뭐 이런 문제들로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빨리 마무리돼서 화해 상생하는 지역이 돼서 통합된 에너지가 돼야만 제주 사회가 발전되거든요. 4.3 특별법 전면 개정 문제가 일로로 다루고 싶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모다드랑 함께하는 민생정치! 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고액의 수표와 현금을 주어 주인을 찾아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돈의 주인은 80대 할아버지였는데요. 경찰은 돈을 찾아준 시민들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사회 복무 중인 20대 청년 2명이 파출소에 들어서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와 현금을 경찰관에게 건넵니다. 도보 순찰 중에 우연히 주운 것으로 다행히 수표여서 어렵지 않게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돈을 발견한 것은 은행 부근의 주택가 골목.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날 바람이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계속 굴러가지고 이렇게 가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2분쯤 후 112에는 돈을 주었다는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1만 원을 주었거든요. 현장이 어디죠? 이게 아라동이에요. 걸어오는데 길에 4군데 5곳 떨어져 있어서 그냥 오면서 주었거든요. 습득한 주민이 신고를 마치고 주변을 다시 살피자 주차된 차량 아래서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또 발견됐습니다. 운이 좋은 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는데 5만 원권, 1만 원권 이렇게 흘려져 있고 제가 주우면서 내가 만약 이 돈을 잊어버렸으면 하고 잊어버렸을 때 당황했을 생각을 하니까 얼른 신고를 해야겠구나. 현금 주인은 돈을 인출한 지 1시간여 만에 이곳에 떨어졌던 현금 2천여만 원 전액을 시민들에 의해 모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의 주인은 80대 할아버지. 만기된 예금을 찾아 자식들에게 나눠줄 요량으로 외투에 보관했는데 연락을 받고서야 분실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례금조차 거절한 따뜻한 주민들 덕에 할아버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문어는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고 1, 2위를 달리는 고급 어종이지만 갈수록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양식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미 대문어 곁에 알들이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손톱만한 새끼 문어들은 수족관안을 헤엄칩니다. 이렇게 산란한 문어의 알에서 어린 문어가 태어나기까지는 약 7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1cm 안팎의 새끼 문어는 3개월가량을 더 키워야 바닷속에 정착할 수 있는 2cm가량의 크기로 자랍니다. 인공양식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생육에 필요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먹이, 사육 시스템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90일 이상 유생을 사육해서 착저 단계에 들어가서 어린 문어를 만드는 게 저희들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새끼 문어는 지난해 말 고성군 앞바다에 20만 마리가 방류됐는데 자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시군별로는 해양에 문어 산란장을 조성해 대문어 자원 증대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업 현장에서는 문어 자원 고갈의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문어는 최대 30kg까지 자라는데 최근 들어 1kg 이하의 어린 상태에서 잡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의 대문어 어획량은 지난 2010년 3,600톤에서 2017년 4,700톤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8년에는 급감했습니다. 어획 강도를 낮추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거기에서 문어 자원의 어떤 휴업이라든가 금지 체중을 상향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문어는 현재 400g 이하는 잡을 수 없는데 정부는 자원 회복을 위해 포획 금지 체중 기준을 최대 1kg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두꺼운 겉옷 챙겨 입어야겠는데요. 현재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밤부터 아침 사이 산간도로와 한라산은 결빙된 구간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제주시를 기준으로는 5도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는데요.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서 평년 기온 회복할 걸로 보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도, 동부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8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낸 3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양측의 협상을 지켜본 뒤 합의점이 나오면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버자야는 예래 단지의 토지 수용과 인허가가 모두 무효화되자 2015년 소송을 냈는데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탄스리 버자야 회장과 세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제주업체가 생산한 영양식을 판매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부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원 지사는 지난달 초 더 큰 네일 센터 교육생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해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피해 기업의 관광진흥기금 조기 지원 등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정부가 각종 예산을 특별 지원하고 내수 촉진 캠페인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중국 내 경제단체인 상하이 공상업연합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호 물품은 보건 마스크 5,000개로 주 제주 중국 총영사관을 통해 상하이 공상업연합회로 전달됩니다. 한편 상하이 공상업연합회는 제주 상의와 교류 협력하고 있는 단체로 최근 의료용 마스크 등의 구매 방법을 긴급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